네, 여러분 세이클입니다. 14일 금요일 방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5시고요. 현재 상황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새벽부터 시작된 반등은 20K 바로 직전에서 맞고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이 반등은 10월 초에 말씀드렸던 그때와 동일해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숏 포지션을 오픈하세요. 20.5 바로 밑에서, 그리고 20.5를 넘는다면 21.8K까지의 컨펌으로 간주를 합니다. 19K를 깰 것이냐 다시, 그러니까 레인지 하단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냐, 그리고 20.5를 트라이 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문제다. 이때와 동일하다. 올라가면 20.5 아래에서 숏 포지션을 오픈한다. 지금의 상승, 그리고 어제 이 18.5를 깬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시 반이었죠. CPI 발표, 그러니까 예상치는 8.1이었고 발표는 8.2로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에 여러분들께 이 공유를 해드렸고, 보시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래도 조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미세하게, 전체적으로는 예상치를 살짝 상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그 전에 시장 예상치도 말씀을 해드리고, 발표 시점을 주목을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게 8.2로 8.1보다 근소 우위가 나왔다라는 것에서 증시와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체크는 해. 근데 이게 8.2로 나오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데, 8.0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하려 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직후에는 살짝 올랐어요. 직후에는 이 18K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집니다. 다시 빠지고 이 레인지에서 조금 머무르다가 이후에 18.5K 라인을 깨고 내려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초에 18.5K에서 우리가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21.8K까지 이렇게 롱을 먹었는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내려오는 18.5는 이제는 서포트가 깨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깨졌고, 이번에도 터치를 함과 동시에 쭉 빠졌습니다. 서포트의 의미가 거의 없다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19K가 깨졌을 때 초반에서 들어갔던 롱 포지션을 우리가 컷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반등은 뭐냐? 사실 이 반등은 이게 뭐 18.2에서 반등을 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17.5, 우리 직전 저점, 그러니까 전저점 17.5, 6월에 전저점 17.5 위에서 서포트를 해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이낸스에서 특정 고래가 사서 올렸죠. 사실 17.5에서의 반등은 한번 있을 거라고 제가 회원님들께도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고, 모두가 이것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점점 더 조금 더 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레인지 상단까지 쭉 올렸다가 당연히 20K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살짝 맞고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방향 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 FTX, 그러니까 바이낸스와 FTX의 그 사실 싸움이었죠. 이 지난 며칠은. 그리고 사실 올해의 싸움이었기도 합니다. 꽤나 차이가 납니다. 거래소별마다의 그 숏과 롱 물량의 움직임들을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거래량과 함께 입금량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입금이 돼야 뭘 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 21년, 22년을 본다면 이 모양새잖아요. 이런 모양새라고. 피크를 찍긴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내려오고 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중심은 바이낸스예요. 오히려 더 이 21년 초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내려왔죠.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그리고 우리들의 실제 거래량, 입금량을 봐도 이렇잖아. 사실 이때 더 많지 않았다고. 이 후반기에 이 21년 초보다 더 많지 않았잖아. 근데 FTX는 좀 달라. FTX는 오히려 점점 오르고 있고, 특히 지난 4월, 이 2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오히려 거래량을 피크를 찍습니다. 대부분의 숏이 FTX에서 나오고 있죠. 22년 초부터 시작된 우리 이 상승이 있었잖아요. 48K까지 올라갔던 그 시점에서 찍어 누른 것들의 가장 큰 세력이 FTX 숏 세력들이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 22년 전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이낸스에서 올리고 FTX에서 내리는 그 양상이 좀 있었고, 그걸 짧게 본다면 어제 오늘의 이 로타임 프레임에서의 움직임 역시 FTX의 숏 물량이 여기까지 내리고 바이낸스에서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올라간다면 이때와 동일하게 여기서 숏 들어갔죠. 제가 이거 한번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숏을 그 회원님들 중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숏 들어갔잖아. 그리고 어제 이곳에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지, 며칠 전에 롱을 들어갔다가 여기서 스탑하면서 얘는 익절을 했죠. 50%. 그리고 더 내려갔을 때 여기서 나머지 50%를 익절을 했잖아. 근데 이 숏은 많이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포지션을 저와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숏이든 롱이든 동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칭이 안 되잖아. 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 알트들이 어제 여기서 일부 손절을 하고 그 일부 물량을 나머지 홀딩해서 지금 다시 올라와 있지만, 그때 얘를 여기서 저는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간 손절을 한 게 해칭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숏을 안 들어간 분들이 있다면 해칭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들어가셔야 돼. 이게 초보분들이 좀 계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걸 우리가 양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님들. 예를 들어서 같은 포지션에서 여기서 뭐 어디로 갈지 항상 모르겠고 분석을 못 하겠으니까 동일한 곳에서 숏과 롱을 동시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양방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확실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을 때 20.5를 돌파 못하면은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 레인지 하단에서 롱을 잡았고 얘가 올라가지 못했을 경우에 로스컷을 짧게 하면서 얘는 익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양방이 아니야. 이런 걸 양방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시 내려오면 19K까지 다시 내려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서포트가 18K 초반이라기보다는 17.5에서의 서포트가 이제 미리 발생을 한 걸로 봐야 돼요. 더 내려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지금은 얘가 조금 더 방향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알트 포지션들은 현재 뭐 홀딩을 하고 있기로 했죠. 그러니까 좀 더 홀딩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둘 중 뭐가 되든 무조건 갈 곳이다. 10K를 가든 28K를 가든. 여러분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 세 달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거래를 많이들 안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 회원님들조차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이 덜 할 거야. 100명 중에 뭐 예전에는 80명 했다면 지금은 뭐 한 50명 하고 있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거래량을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글로벌 거래소들 그리고 한국 거래소들 모든 거래량을 봐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김프만 확인을 해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전부 다 뛰어들고 동네 아줌마까지 코인을 할 때, 김프가 막 10%, 20% 막 몇십 %까지 낄 때, 남들 막 다 들어갈 때 몇십 % 프리미엄이 끼고 그럴 때 다시 들어온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 보통 어떻게 됩니까? 결과 좋지 않지. 다 잃지. 불나방처럼. 항상 이런 시기가 바로 선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게 안 하다가 그때 다시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거래라는 것도 흐름을 계속 타고 있어야 되지, 그때 바로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엄청난 비율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 혹은 지난 2년도 여러분들의 손실은 만회됩니다. 숏이라는 무기가 없다면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 공지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채방을 오픈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좀 찾아봤어요. 저 뭐 아시다시피 원래 유튜브를 계속 뭐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런 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 좀 찾아봤는데 뭐 이게 워낙 코인판에 사기꾼 애들이 많고 어린 애들도 많고 뭐 진짜 별애들 다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사건 사고 많더라고요. 그 채팅방을 하게 되면 또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거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기존 회원님들은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공지했던 대로 세이클 채널과 비트겟 파트너십 링크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계정으로 거래를 해오신 분들, 그 분들께 광고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저 어느 정도 어쨌든 그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셔서 거래를 해주신다면 감사한 일이니까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소수세요. 사실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 실제 거래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소통방을 만들어서 저와 회원님들 같이 거기서 일단 어떤 막 여기서 뭘 하겠다 이런 거창한 건 아직 제가 정하지는 않았어요. 얘기를 좀 나누면서 혹시나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가 고정 댓글로 저희 세이클 채널 그 이메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그 이메일로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비트겟 그 UID라고 있죠. 그 숫자로 된 거 그 두 개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체크를 하고 링크를 드릴 테니까 MXC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MXC에서도 UID가 있어요. UID랑 그 메일 주소 둘 다 있으시면 둘 다 보내주시고 UID만 있으시면 UID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닉네임 그리고 비트겟 UID, MXC UID 이렇게 제가 체크하고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퇴근하시고 오늘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